음양오행가 주역 그리고 명당 제33회 은나라. 사기봉기 봉기 중 반경제 시기에 은나라는 이미 황하 이북에 도읍을 세웠는데 반경제는 황하 남쪽으로 건너 다시 성탕의 옛 도읍에 거주하려고 하였으니 5차례나 도읍을 옮기면서도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그래서 황하 이남으로 건너가 박을 정돈하고 탕의 시대에 시행했던 정사를 시행하고 나니 백성들은 편안을 되찾았다. 은나라는 상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닌 상나라를 이은 나라로 상나라 사람들이 은이라는 지역의 기반을 다시 잡고 천하를 통치했기 때문에 은나라가 됩니다. 상나라 탕왕이 수도로 삼은 곳에 반경제가 도읍하면서 은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탕왕이 있었던 도읍과 은나라의 위치가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은나라가 있었던 곳을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풍기의 속편을 인용합니다. 은풍현 본시 신라의 저가현이다. 경도 왕은 은정이라 고치고 예천군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현종은 안동부에 기속시켰는데 공양왕 때 본군에 이속시켰다. 별명은 은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을 은주, 흥덕, 동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이 은주로 이곳에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은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강산 현해북쪽 오리에 있으니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강이란 진지역에 흘렀던 강이 진강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천,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과 금산은 또한 신시개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리거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의 수도, 천자인 황제의 법칙. 우리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자신을 가지세요. 헌원의 반란으로 치우천왕께서 개척해서 천도한 첩첩산중의 관중인 한양장안에 있었던 제왕의 성인 국내성 한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자인 황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은 이곳 한성인 국내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읍을 정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의 소천은 진나라의 아방궁이 있었던 국내성을 점령했지만 그곳의 아방궁을 불지르고 팽성으로 전도합니다. 물론 팽성의 정체는 평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인 고려의 초기 수도 철원이 바로 철성인 국내성으로 고려인 송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개성으로 전도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고려의 수도 철원이 현재와 같이 철책 근처에 외지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명조선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명땅을 기반으로 고려의 수도 봉주의 관중을 장악하고 3년 후 국내성인 한양장안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러면 상은나라의 궁궐이 있었던 부도는 어디였을까요? 상은나라의 수도. 천자인 비단금자의 금성인 개성에 있었던 제후국 상나라는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어디에다가 수도를 정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는 하나라가 있었던 바로 그곳 제왕에서 관중의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밝혀봅시다. 신정동국 여지승남 한성부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한성부의 제용편에 박이중의시에 도리가 바르고 고른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 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권우의 시에 화학이 높이 솟아 한강을 누른다. 금성 천부의 유해지는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전의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공의 문체요 새 나는 듯 구중 궁궐이네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제용에 등장한 금성 탕진한, 금 땅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고 탕진한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하나라가 있었던 박토의 부도성 뿌리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왕조는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중국 역사상 은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스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증 동궁 여지스남에서 또한 상나라의 부도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더 찾아봅시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지, 기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과 신창은 온창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온양을 탕왕의 우물인 탕정이라고 합니다. 상나라의 탕왕이 이곳에 있었으니 탕정이라는 지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양과 온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온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평, 양원에 있었던 성이 양성으로, 양성은 한나라 우의 무대 적성, 단성, 강성, 귀성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리 지명을 찾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진의 공국자 사마의를 인용합니다. 사마의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정치인이자 군략가이며 훗날 그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소진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자는 중달이며 묘호는 고조, 희호는 선 황제이다. 사마의는 한해 5년 효경리 사람이다. 사마소 한해 5년 사람이다. 위 경원 4년 군사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촉을 공격했는데 이때 진공에 봉해지고 상국이 된다. 촉이 망한 후에는 진왕에 봉해진다. 함이 2년에 죽었는데 아들 사마염이 황제가 되어 진나라를 세운 뒤에는 그를 문제로 추존했다. 소진의 공국자 사마씨의 고향도 상나라 탕왕의 우물인 탕정이 있었던 온양으로 이곳 온양을 하내라고 합니다. 하내와 하양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궁 여지스남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은 화성이 됩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관중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은나라의 수도는 이리 가도 국내성, 저리 가도 국내성입니다. 화성의 군명인 경상도 하양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하양현의 여건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양 자간이 있었던 화산 밑의 양지 화양을 제왕의 도시 관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역사와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스남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나라가 있었던 곳에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의 갑골이란, 갑골문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상형문자이다. 주로 거북이의 배딱지와 짐승의 견갑골에 새겼으며 거북이 배딱지를 나타내는 갑자와 짐승의 견갑골을 표현하는 골자를 합하여 갑골문이라고 명명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청조 말레비 1899년에 안양현 소둔천 상해 수도였던 은호에서 왕의영이 최초로 발견한 이후 중국 도처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지역 명칭을 따라 은호 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갑골 문자는 상형 문자이고 한자의 초기 문자 형태에 해당한다. 발굴된 뼈 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으로 상말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은호를 위주로 중국 대륙에서만 발견되었다. 유화 동부에서는 갑골을 발굴했지만
각골문을 새긴 것은 한 점도 없다. 은호에서 출토된 거북이 배딱지와 짐승 견갑골에 새긴 상형 문자로서 한자의 원형이다. 이것은 점치는 데 사용했으므로 복사라고도 하는데 반경에서 주 왕조까지 12왕 273년간에 제작되었다. 거북이 배딱지나 짐승 견갑골을 사용한 복점은 신석기 시대에 행했지만 여기에 문자를 새긴 것은 상뿐이다. 현재 알려진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회화성 요소가 있으나 순수한 회화 문자보다 진보했다. 지금까지 한 연구로서 밝혀진 내용은 제사, 풍우, 전력, 농경, 군사, 사명, 질병, 법정 됩니다. 발굴 이후 상해, 제사,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연구했고 전설로만 전해졌던 상이 중국에서 가장 오랜 왕조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징, 좌우 방향 구분이 없다. 여러 낱말이 한자로 쓰인다. 뜻이 비슷한 형체의 보호가 통용된다. 두세 자가 한자로 모아 쓰이는 때가 있다. 상구사 삼황의 시대 태호복귀씨는 8쾌를 만들었다고 하며 재정분리의 시원 왕조인 하나라에서는 홍봉구주가 있었습니다. 8쾌의 식간 12지 음양오행은 모두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후대 국가인 상은나라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를 가지고 점이나 치고 있고 좌우의 방향도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조작하면서 상나라의 선진文명을 신석기 문화로 퇴보시키고 한자를 만든 주체로 조작하기 위해 각고를 이용해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삼황의 훨씬 이전의 시대에 음양오행과 8쾌가 있었는데 황제국 상나라에서 각고를 이용해 점을 보았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사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니 현재의 차이나가 마음대로 우리의 역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